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좀 더 건강한 투자를 위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먼저 관리해 보시죠. 건강 수익을 챙기는 힐링 코너 돈이 보감, 민예은 한의사와 함께합니다. 네, 건강 수익을 챙기는 토요일입니다. 돈이 보감, 이비안 한의원 민예은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5대 대사증후군의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봤습니다. 치명적인 악재는 아니나 네. 이게 있으면 일단은 이제 그죠? 상황이 안 좋다. 상황이 이제 뭔가 안 좋기가 쉽다. 네, 안 좋기가 쉽다. 뭔가 약세장으로 간다. 네. 네, 뭔가 약세장으로 빠진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없애야죠. 네, 미리 관리해야죠. 네, 미리 관리해야 된다. 오늘은 그 5가지 중에서 고혈압을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고지혈증을 먼저 언급했는데 순서상 또 가장 많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가장 또 익숙하게 주변에 많고요. 네. 이렇게 돼 있네요. 투자자들의 뒷목을 잡게 만드는 고혈압, 폭락주의보. 와, 주식시장에 빗대요. 아, 맞습니다. 그런데 고혈압도 해주시면서 이것도 같이 해주셔야 되겠다. 저혈압도. 왜냐면 제 집사람은 저혈압이거든요. 맞아요. 고혈압과 저혈압과 고혈압, 뭐 증상, 뭐 증세 이런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혈압, 저혈압은요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혈압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혈압 자체가 어떤 그런 증상들 막 특이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도 임상 증상들을 이렇게 조금 추려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뒷목 잡고 쓰러지는 그게 그게 고혈압이죠. 근데 이쪽으로 이제 혈압이 팍 튀었을 때 그래서 두통, 뭐 목덜미 통증 뭐 당연히 많이 호소하시고요. 혈압이 위로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얼굴 당연히 홍조가 오겠죠. 얼굴 빨개지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몸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구토하기도 해요. 고혈압이요? 네네. 순간에 압이 막 올라오면 구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피로감이라든지 이제 눈도 뻘겋게 이렇게 충혈돼서 올라오고 가슴 두근두근 하는 그런 증상들. 협심증과 고혈압 연관이 있나요? 당연히 연관이 있죠. 정말 거의 직선상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협심증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뇌와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진짜 치명적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치명적인 그 협심증을 만드는 그 전 단계가 이제 대동맥 경화라든지 뭐 혈전 문제라든지 뭐 고혈압 이런 것들이 그 선행 인자들이거든요. 당연히 연관이 있습니다. 저혈압은요? 이제 혈압이 이제 일정 밑이라는 거잖아요. 네. 저혈압은 이제 어지럼증 많이 오죠. 맞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피가 가줘야 되는데 피가 안 가니까 핑 도는 거죠. 그래서 저 어지러움증 많고 두통이 오는데 이 저혈압의 두통은 은근한 두통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리고 뭐 미열 약간의 열감이 있기도 하고 이제 가슴 두근거리는 거와 반대로 가슴이 좀 많이 답답하다라고. 답답해 하시나요? 아니요. 차이가 두근거림과 답답함. 그 막 쿵쿵한 거는 고혈압. 한번 저혈압. 답답한 그러니까 저혈압의 증상은 가슴 답답함 그리고 눈 쪽으로 이제 혈액이 막 안 가면 당연히 시야 흐리겠죠. 시야 흐리고 피부 쪽까지도 끝까지 혈액이 안 가기 때문에 피부 창백해지고 체온이 저하되고 하는 증상들이 고혈압, 저혈압에 대한 그런 증상들입니다. 다 위험하고 안 좋겠지만요. 고혈압은 막 터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혈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혈압은 기능 저하를 많이 유발해요. 터뜨려서 어떤 혈관에 장기가 터뜨리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게 뇌에 터뜨리면 뇌출혈. 그렇죠. 비에 터뜨리면 메니에르. 신장에 터뜨리면 또 신부정이 오겠죠. 각각 장기를 어떤 혈액을 터뜨려서 문제를 생기는 것이 이제 고혈압이고 저혈압은 피가 안 가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죠.
각각의 예. 장기들이. 예. 그러니까 그 사실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안 좋다, 뭐 당연히 그러니까 얘기를. 더 치명적인 거 저혈압도 위험합니까? 저혈압도 위험하죠. 저혈압도 위험합니다. 저혈압도 네, 예. 네. 근데 고혈압은 터지는 이런 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급성적으로 문제가 맞아요. 제 될 말씀 때가 그거. 있어요. 예, 근데 급성. 이제 예. 급성적인 거는 당연히 고혈압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 기능적인 저하는 아니 실제로 네 당연히 안 좋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혈압의 환자 비율이 더 훨씬 훨씬 많죠. 많죠. 그래서 네. 5대 대사에는 저희가 고혈압을 지금 다루고는 있는데요. 종류가 있다. 혈압이 높은 건데 종류가 있나요? 다 딱 높으면 고혈압이 아닌가? 네네. 병에서의 종류는 이제 원인에 따라서 항상 나눠지게 되는데요. 네네. 고혈압의 체질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질환 때문에 너가 고혈압이야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네. 특별히 그 고혈압을 만드는 선행 질환이 없는데 지금 여러 체질적인 조건이나 뭐 대사증후군의 일종으로 네. 일종으로 네. 본태 그 있는 고혈압이 우리가 본태성 고혈압이라 하고 어떤 원인 질환이 있어서 뭐 내분비 질환이나 신장 질환이나 대동맥 경화라 이거 뚜렷한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2차성 고혈압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네. 그냥 체질로 고혈압인 게 본태성 네. 고혈압. 그럼 이제 딱 어떤 혈압으로 누가 오셨습니다. 우리 민 원장님한테. 그럼 이제 본태성인지 2차인지 그걸 좀 먼저 좀 하는 건가요? 네, 혈압은 네. 이제 쟀으니까 네, 나오는 혈압은 거고. 쟀으니까. 네. 혈압은 쟀으니까 뭐 가족력 당연히 앞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뭐 여러 그런 내분비 질환의 어떤 수치들의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또 따로 진단을 선행돼서 받은 건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예. 저희가 고혈압에 또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이면 120, 80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보통 120만 넘어가도 어머 나 고혈압 아니야? 이러면서 많이 놀라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고혈압이라고 진단 받으려고 하면 140 이상은 나와요. 네. 밑은요? 그 밑에는 고혈압 아니 120에 80 중에 그 80이 오히려 더 높을 때 고혈압이다. 그런 네네. 말도 드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각각의 진단 기준이 네. 10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진단 받으려면 120, 80 이건 정상 수치의 정상. 표준을 이야기하고 네. 고혈압은 140, 90. 그래서 위에는 20씩 차이 나고 아래는 10씩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네. 그것보다 더 지나서 160, 100 이렇게 되면 진짜 중등도 고혈압이 되는데 네. 한 번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고혈압이라고 진단받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진단 기준은 서로 다른 날, 네. 다른 병원에서 재었을 때 140 이상이 나왔을 때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옛날에 할머님은 180 이렇게도 나왔는데 어, 그냥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이렇게 참고 그냥 생활을 하는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생활을 하는데 네. 우리가 하루에 혈압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늘 일정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몸의 항상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지거나 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아마 계속 180을 유지하셨다라고 하면 좀 힘드셨을 것 같고 예. 어느 그런 특정 순간에 그렇게는 튀어오르는 수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우리 통계로 나온 게 있나요? 고혈압에 시달리고 있는 뭐 남성 여성의 비율 뭐 환자가 네? 보통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5명 중에서 1명 정도 되고 여성 같은 경우는 7명 중 1명으로 남성 환자들이 훨씬 더 많고요. 네. 어리면 그러니까 70세 이상의 수인 경우에는 그렇죠. 3분의 예, 예. 네, 이 5명 중에 1명 저 남성이요. 이거는 연령이 넓혀서 그렇지. 넓혀서 그렇죠. 제 친구들 다 고혈압인데요. 네. 5명 중 5명인데.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외모로 혈압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즉 좀 마르고 이런 분은 혈압이 좋을 것 같고, 예, 덩치가 있으시면 나쁠 것 같고 편견인가요? 아니면 또 맞나요? 절반은 편견? 예, 근데 예. 그것만은 아니다. 아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사증후군에서 복부 비만이 드러나가기 때문에 예. 당연히 전체적으로 이제 비만인 그런 외형은 예.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게 없는 경우에도 고혈압 환자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임상에서는 마른 고혈압을 치료하기가 더 어려워요. 조금 이제 우리가 뚱뚱한 고혈압 예. 같은 경우에는 살 빼면 거의 다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네. 마르고 다른 거에 문제가 없는데 수치가 높으신 계속 분들이 잡히는 게.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치료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판정이 되고 위험하다 아니라 이제 생활에 불편을 느끼면 이제 약을 보통 이제 먹죠. 맞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이제 고혈압의 약을 찾고 이러면서 이제 맞아요.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생활 속에서 저희가 좀 해보는 게 이 코너의 또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네. 먹는 거라든가 운동으로 네. 그나마 좀 미리 예방하고 네. 낮춰보자. 음, 먹는 것부터 가보면은 바로 뭐 이건 이제 국민 상식이 됐는데 맞아요. 네네. 짜게 먹지 짜게 먹지 짜게 마라. 먹지 말라. 예, 예. 소금 먹지 말라. 예. 특히 이제 한국인의 식단에서 젓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제가 여기서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적정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나트륨 권고량은 2g 이거거든요. 하루에 2g만 예. 먹어라. 그러면 이 2g을 소금으로 이제 환산해 보면 한 5g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에 비해서 정확히 1.7배 정도 네. 먹고 있어요. 매일 2배씩 먹는 거네요. 매일 2배씩. 그러니까 예. 사실은 식단적으로 네. 이제 다른 뭐 뿌리 채소 많이 먹고 뭐 나물 채소 많이 먹는 거는 다 좋은 식단이지만 진짜 한국인 식단에서 짠 것만 빼면 완벽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네. 그 나트륨은 조금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나트륨 여기서 우리가 진짜 많이 먹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라면, 김치찌개, 우동, 육개장 이런 것들은 네. 다 한 번만 먹어도 일일 섭취량을 넘어가 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하루 중에 한 끼라도 그런 것들을 먹게 되면 예. 오늘의 내가 먹는 이제 나트륨 권장 수치량은 이미 넘어버려서 예. 사실은 세 끼 다 이런 것들 드신다라고 하는 거는 특히 고혈압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네. 피해 주셔야 되고요. 네. 특히 이런 것들을 뭐 우리 라면 뭐 안 먹을 수 없고 김치찌개 안 먹을 수 없고 이렇게 육개장, 부대찌개 뭐 등등인데요. 많죠. 이거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비빔국수는 어때요? 비빔국수도 비빔국수, 위험하죠. 네, 위험하죠. 네. 근데 네. 이것들이 권장 섭취량이 넘는다라는 걸 인지만 그래도 하더라도 그러면 그럼 나트륨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좀 잘 배서 이렇게 내보낼 수 있을까 네.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예. 조금 간식으로는 우리 제일 좋은 게 우유예요. 우유. 호호. 네. 우유에서 뭐 간식이나 뭐 아니면 뭐 점심에 그런 짠 음식 드셨으면 네. 저녁에는 좀 우유나 바나나 이런 것으로 바나나? 네 이게 고칼륨 식품이라고 하는데 예. 고칼륨 식품이 나트륨 배설을 도와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치찌개를 이제 먹은 겁니다. 점심 때. 네. 그리고서 나오면서 우유를 하나 네, 마시면 네. 어때요? 우유 한 팩을. 네, 좋죠. 좋아요? 네, 좋은데 바로 돼요? 전체적인 네. 칼로리는 좀 걱정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네. 바나나 우유 드세요.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두 개가 다 있으니까. 생 바나나. 생 바나나 우유. 바나나 라면을 우유. 먹고 바나나를 후식으로 먹는 거 어때요? 네, 그런 것이 좋죠. 항상 염분 있는 음식에는 네. 항상 바나나 같은 거 같이 챙겨주면 좋아요. 바나나뿐만 아니라 브로콜리나 가지나 토마토 이런 네. 것들도 다 좋은 간식거리예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또 알려졌죠. 국 먹을 때 네. 네. 건더기만 먹어라. 그것도 맞나요? 맞아요. 건더기만 먹는 당연히 완탕을 하면 안 되나요? 이거 국물까지 사발채 다? 마시는 네, 거. 사발채가 국물까지 딱 떨어뜨리게 안 됩니까? 네. 네. 아마 역시 그걸 드시는 순간 하루 권장량은 넘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좋고 우리가 뭔가 어떤 조리법을 할 때에도 양념 넣고 하는 조림 이런 것보다는 구이로 해서 차라리 소금이나 간장을 따로 찍어 먹는 것이 좋고 그런 식으로 조리법만 바꿔도 예. 좀 많이 나트륨 수치를 낮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짠맛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네. 신맛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사실 짠맛 없어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서 다른 맛을 조금 더 가미하는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고혈압은 실은 이제 고혈압 약을 먹는 순간 평생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고혈압은 치료할 수가 없을까? 치료할 수. 치료할 수가 없을까? 그러니까 약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원천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제 네. 말씀 아시겠죠? 그건 약을 먹어서 낮추는 거고 네. 약도 안 먹으면서 내 몸속의 고혈압을 없앨 수 있나요? 없앨 수 있죠. 없앨 수 있습니다. 없을 수 있어요? 제가 특히 젊은 분들이 예. 원장님 저 혈압이 높아서 이제 혈압약 먹으라고 하는데요. 예. 라고 이제 저한테 상의를 하시면 예. 일단 지금 일단 현재 상황이 당장 먹어야 될 상황이면 먹어야 되겠죠. 강압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면 먹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고혈압 전 단계나 아니면 경도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제 생활 습관 교정을 해보고 다시 한번 측정해서 약 투여를 결정하자라고 나와 있기도 하지만 일단 웨이팅. 일단 웨이팅. 근데 생활 습관 교정보다 가장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해볼 수 있는 뭐요? 방법은 저희가 약 먹기 전에 등부터 펴라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데 등이요? 네네. 실제로 흉추 3번, 4번, 5번 정도 그 레벨이 심장으로 가는 이런 혈관의 압력을 좀 조절하거든요. 근데 고혈압 환자분 나는 고혈압이 있을 나이도 아니고 실제 저희 병원에 그런 환자분이 있으셔서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인데. 우리 SBS에서 일하는 찾아오셨군요. 민예은 원장을. 네네. 그래서 일하시는 분인데 나이가 34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남자분이 이미 한 160. 네네. 수치가 막 150, 160 나오니까 내과에서 먹으라고 하는데 근데 이분은 가족력이 고혈압 환자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젊었을 때 고혈압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30대인데. 그리고 다른 문제가 되는 질환이 없었어요. 그러면 2차성 고혈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이분이 항상 하는 게 본인이 뭔가를 이렇게 계속 뭘 하셔야 돼서 항상 굽어져 있어 목이 항상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북목이랑 항상 목덜미 통증이랑 구분등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엎드려 보면 여기가 톡 튀어나왔어요. 등이 이렇게 엎드리면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볼 때는 다 이렇게 비슷해 보여도 그래서 거기에 톡 튀어나와서 우리 흉추 교정을 해보고 난 다음에 다시 내과 가서 약을 먹어야 되는지 상의를 해보자. 그랬는데 그분은 불과 한두 번 정도 했을 때 혈압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한 3-4번 치료하고 가셨어요. 흉추 교정? 흉추 교정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우리 돈이보감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혈압이 높아져서 나 그럼 무조건 약 먹어야 되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흉추 교정부터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생활습관 3개월 교정에도 떨어지지 않을 때 그때 고려하자라고 설명을 드려요. 일단 흉추 교정부터 먼저 해보자. 근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그것 때문에 한 젊은 친구들은 많이 있겠죠.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혈압약 자체가 사실은 강압제잖아요. 강압제가 실제로는 심장을 결국 약하게 만들어요. 얘가 치료제가 아니라 그냥 증상 완화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장에 들어가는 혈액이나 뇌로 들어가는 혈액 이런 통로가 결국 척추에서 나오는 거니까 척추에 있는 부분들을 간단하게라도 먼저 교정할 수 있으면 그거 먼저 교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자. 알겠습니다. 오늘 돈이보감 5대 대사증후군 중에서 고혈압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비안 한의원의 민예은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